바다에 침몰했던 세월호가 1485일 만에 바로 섰습니다. 미수습자 희생자를 찾아내고 침몰 원인을 밝히는 일이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됐습니다. 5.18 당시 신군부의 발포 명령을 거부해 혹독한 고문을 당한 고 안병하 치안감이 본인이 겪었던 5.18을 자필로 작성한 비망록이 공개됐습니다. 6.13 지방선거 대진표의 윤곽이 드러난 가운데 나주시장과 화순군수 선거는 전현직 단체장들이 맞대결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광주은행 채용비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인사 담당 간부 직원 2명을 구속 기소하고 2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앞서 서울에서도 방송됐지만 지난 2014년 4월 16일에 진도 앞바다에 침몰했던 세월호가 1485일 만에 바로 섰습니다. 목포 신항에는 150명이 넘는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이 모여 직립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아직도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미수습자 5명을 찾아내는 게 최우선 과제입니다. 보도에 김진성 기자입니다. 침몰한 세월호 선체가 무트로 올라올 당시 남아있던 미수습자는 9명이었습니다. 이후 선체 내부와 사고해역에서 찾아낸 4명의 유해가 가족품으로 돌아갔습니다. 아직 찾지 못한 미수습자는 5명. 인양한 세월호를 1년여 만에 바로 세웠던 가장 큰 이유입니다. 미수습자들은 지금 아직 현재 진행형이니까 지금도 많이 힘들고 단 뼈 한 점이라도 찾았으면. 단원고 학생 가운데 유일한 미수습자인 2학년 6반 남현철 박영인 군. 4층 남학생 객실과 중앙 로비에서 역시 미수습자인 7살 권혁규 군과 함께 있는 모습이 각각 목격된 만큼 추가 수색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4층 객실은 침몰과 인양 당시 충격으로 일부 천장과 바닥이 맞닿을 정도로 찌그러졌지만 바로 선 세월호에서는 맞닿은 외판을 떼어내며 수색할 수 있게 됩니다. 승객들이 머물렀던 곳은 아니지만 지난해 주 기관실에서 유해가 발견되기도 한 기관구역도 수색해야 할 3곳이 남아 있습니다. 선수 자연 쪽에 협착이 된 데를 못 들어갔으니까 거기하고 기관실을 거기에서 기대를 걸어야죠. 또 미수습자 수색은 세월호를 둘러싼 지지대를 제거하고 내부 안전조치가 끝나는 다음 달 10일 이후 재개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이처럼 미수습자 수색과 함께 직립된 세월호를 통해 침몰 원인도 밝혀져야 합니다. 최근 선체조사위원회가 외부 충격에 의한 침몰 가능성도 공식화했는데요. 바로 선 세월호 안에 어떤 증거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박영훈 기자입니다. 참사 4년 만에 모습을 드러낸 세월호 좌연입니다. 대형 지지대 사이로 녹슨 선체 모습이 눈에 띕니다. 직립한 세월호 좌연에서는 일부 절단되거나 뚫린 구멍이 확인됐지만 대형 충돌흔은 보이지 않는 상태입니다. 물속에 서서 훨씬 빨랐고 훨씬 더 빨리 찰 수 있지 않았을까. 원인 규명도 좀 빨리 할 수 있는 상태이고. 잠수함 충돌 혹은 앵커 침몰설 등 각종 의혹만 키운 침몰 원인이 밝혀질지가 초점입니다. 또한 참사 당일 이상 징후가 발생한 지 불과 몇 초 만에 세월호가 45도로 기울어진 원인도 의문. 선체조사위원회는 그동안 접근하지 못했던 기관 구역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엔진이 최종 정지된 시점을 확인하고 방향타를 움직이게 하는 솔레노이드 밸브 등 기기 결함 여부도 정밀 조사할 계획입니다. 다소 논란이 되고 있는 외력설에 관해서 저희가 앞으로 당분간 좀 신경을 많이 쓰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침몰 의뢰에 관해서는 저희 선조위가 주도적으로. 선조위는 올해 초 네덜란드에서 진행했던 자유항주 실험과 관련해 외력의 영향을 검증하는 추가 실험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영훈입니다. 신군부의 발포 명령을 거부하다 혹독한 고문 후유증으로 숨진 고 안병하 치안감은 5.18 당시 비망록을 작성했었습니다. 안 치안감의 가족들이 그 비망록을 오늘 5.18 기록관에 기증했는데요. 안 치안감은 계엄군의 과격 진압이 광주항쟁의 원인이라고 비망록에 기록했습니다. 보도에 송정근 기자입니다. 80년 5월 3일부터 24일까지 전라남도 경찰국장이었던 고 안병하 치안감이 직접 자필로 쓴 5.18 비망록입니다.
안치환감은 88년 작성한 A4 용지 6장 분량의 비망록에 자신이 지켜본 5.18 항쟁은 계엄군의 과격 진압이 원인이었다고 적었습니다. 또 악성 유언비어 유포와 김대중 전 대통령 구속이 시민들을 자극했다고 기록했습니다. 계엄군의 폭력 진압이 있기 전까진 광주는 다른 시도에 비해 평온을 유지하고 있었고 5월 16일 박관현 열사가 주도한 민주화 대성에도 사고 없이 마무리됐다고 당시 상황을 적어두었습니다. 경찰이 철수한 상황에서도 시민군에 의해 치안이 유지돼 강력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광주 정신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광주에 많은 희생자가 발생한 것에 대해 마음이 아프고 죄송스럽다. 5.18 계엄군만 투입되지 않았으면 자체 병력으로 광주 치안을 유지할 수 있었는데 안치환감의 부인인 전임순 여사도 80년 5월 17일까지 광주에 머물면서 경험했던 계엄군의 잔인한 진압 과정을 증언했습니다. 곤봉으로 마구 때리고 그 자리에서 피투성이 되고 학생들을 질질 끌면서 차에 태우곤 하였습니다. 5.18 유족들과 안치환감 유족은 망월동 5.18 구묘역을 찾아 5월 영령들을 참배하고 서로의 아픔을 보듬어 안았습니다. 우리가 그래도 역사에 지금 이렇게 만날 수 있는 이렇게 날이 있다는 것을 보면 한편 참 마음이 흐뭇한데. 안병아치환감은 80년 당시 신군부의 발포 명령을 거부하다 보안사령부에 끌려가 혹독한 고문을 당했고 8년 뒤에 후유증으로 숨을 거뒀습니다. 2006년엔 국가유공자로 지정됐고 지난해 경무관에서 치안감으로 추서됐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5월 단체 등이 5.18 당시 여성의 인권 유린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했습니다. 5월 3단체와 5.18 기념재단은 최근 5.18 당시에 고문 수사를 폭로한 차명숙 씨와 수사관의 성폭행을 폭로한 김선옥 씨 등 5.18 당시 여성들이 당한 반인권적인 범죄들을 철저히 규명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국방부는 정례 브리핑을 통해 최근 제기된 5.18 당시 군 관계자에 의한 성폭력 등에 대해 피해자 면담과 자체 진상조사를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방선거 대진표의 윤곽이 어느 정도 드러났습니다. 광주 말고도 전남 지역 시군에서 눈여겨볼 만한 선거구들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나주시장과 화순군수 선거는 전현직 시장 군수들이 맞대결을 예고하며 관심 선거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윤군수 이계상 두 기자가 차례로 보도합니다. 나주시장 선거는 전현직 시장 2명이 정면 승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직인 강인규 후보는 민주당, 전직인 김대동 후보는 평화당 공천을 받았고 강 후보는 2번째, 김 후보는 5번째 도전입니다. 강인규 후보는 현직 프리미엄과 민주당의 높은 지지를 바탕으로 재선을 자신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머물고 싶어하는 그러한 나주, 모두가 살고 싶어하는 나주, 모두가 행복해하는 나주를 반드시 한번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김대동 후보는 능력 있는 지도자가 나주를 이끌어야 한다면서 인물론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나주의 새로운 번영과 영광을 이끌어낼 수 있는 능력 있는 탁월한 인재를 목마르게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하고 주요 공약에서도 차이가 드러납니다. 강 후보는 대한민국 에너지 수도 건설과 의료시설 유치 등을, 김 후보는 마한 역사문화 엑스포 개최와 청렴한 나주 건설 등을 약속했습니다. 서로 검증된 인물임을 자처하며 시장 선거에 다시 도전한 두 후보. 민선 6기까지 재선을 단 한 번만 허락했던 나주 유권자들의 선택이 누구를 향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윤문수입니다. 화순 군수 선거 역시 전직과 현직 군수가 맞대결을 펼치고 있습니다. 현직인 구충권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공천을 확정지었고 민선 3기 군수를 역임한 이모경 후보는 민주평화당 소속으로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구충권 후보는 민주당 경선에서 무난하게 공천장을 받은 데다 강력한 조직력을 등에 업고 탄탄한 재선 가도를 달리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에게 군정 안정과 국민 화합을 또 이 화순군이 역시 다르더라라는 저력을 보여주겠습니다. 이모경 후보는 명품 화순군을 만들고 화합과 번영으로 이끌 적임자가 자신이라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갈등지고 이 편이 갈라졌던 것들을 모두 포용하고 함께 화순을 만들어가는 그런 준비를 하겠습니다.
주요 공약을 보면 구충곤 후보는 농업의 6차 산업화와 출산 양육 걱정이 없는 화순건설 등을, 이모경 후보는 화순시 승격 추진과 화순관광도로 개설 등을 이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화순이라는 이름과 달리 선거철만 되면 갈등과 반목을 되풀이했던 화순 군수선거. 민선 7기 화순의 화합과 도약을 이끌 적임자로 유권자들은 누구를 선택할지 선거 초반부터 관심 선곡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광주은행 채용비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인사 담당 간부 직원 2명을 구속 기소하고 다른 2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광주지방검찰청 특수부에 따르면 이들 4명은 채용비리가 있었던 지난 2015년과 2016년 당시 각각 인사 담당 부행장과 인사부장들로 신입행원 채용 과정에서 합격자와 불합격자를 뒤바꿔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2016년 당시 부당하게 합격한 5명은 현재 은행에 근무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지난 2016년 채용 비리 과정에서 취업 청탁이 이루어졌다고 보고 있지만 금품이 오간 정황은 밝히지 못했습니다. 한전 직원과 공사업자들 사이에 뇌물이 오간 정황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한전 간부 3명을 구속했습니다. 광주지방검찰청 강력부는 나주 빛가람 혁신도시에 있는 한전 본사 간부 2명과 지역본부 간부 1명을 뇌물 사건과 관련해 구속했습니다. 검찰은 한전 직원들에게 뇌물을 건넨 공사업자들도 구속하는 한편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국민 3명 가운데 2명은 5.18 민주화운동 정신 계승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데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18 기념재단에 따르면 5.18 정신 헌법 수록에 대해 66.7%가 동의했고 그중 40.8%는 매우 동의한다고 답변했습니다. 또 5.18의 가치가 훼손되고 왜곡되는 데 대해 65.2%가 심각하다고 답했고 5.18의 가치를 훼손하면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이 62.2%였습니다. 이 조사는 지난달 9일부터 16일까지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5.18 민주화운동 38주년을 맞아 천주교 광주대교구는 기념미사와 인권평화특강 등 다양한 추모 행사를 개최합니다. 오는 14일에는 남동성당에서 김희중 대주교가 집전하는 기념미사가 열리고 촛불행진과 주먹밥 나눔 행사가 이어집니다. 12일에는 광주 가톨릭 평생교육원에서 로힝야 난민과 관련한 인권평화특강이 있고 13일에는 5.18 묘지에서 남동성당까지 걸어오는 5월 정신계승 도보 순례가 열립니다. 정의당의 나경채 광주시장 후보가 광주를 세계인이 찾아오는 아시아 문화중심 도시로 만들겠다며 문화예술 정책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나경채 후보는 문화정당이 개관한 지 3년이 돼가지만 시민과 문화예술인들의 참여와 소통이 부족하다고 평가하고 문화행정 혁신과 문화예술인 기본소득 지급 등의 공약을 약속했습니다.